이 약국에서 사시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두통은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는 트립탄 제제를 써야 좋아지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월곶이라는 제제랑 카페인을 좀 섞어서 썼던 두통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많이들 쓰셨는데 사실 이제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제제들을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약물에 대한 의존도도 올라가시고 두통도 만성으로 이행되시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에는 권유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통에 좋은 음식으로는 페퍼민트 차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우리 근육에 진정작용을 시켜줘서 긴장성 두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끈지끈 머리를 누르는 통증부터 관자놀이를 찌르는 듯한 통증까지 두통은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하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통증이죠. 긴장성 두통부터 군발성 두통, 편두통 등 두통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그 증상에 맞는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두통에 시달리며 효과 빠른 진통제만 찾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고도일병원 신경과 전문의 류오나 선생님과 함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의 두통을 말끔히 해결해 드릴 고도일병원 신경과 전문의 류온화입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핵심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 네. 선생님, 일상생활 중에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들로 갑자기 심하게 두통이 오면 너무 괴롭잖아요. 네. 근데 이 두통이 특히 자고 일어날 때까지 계속 지끈지끈 아프면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던데 그 맞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선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됐든 2차선 두통이 됐든 뭔가 이상 신호가 있다는 건데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심해지는 두통은 뇌종양이나 뇌출혈 같은 2차선 두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신경과에 내원하셔서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심하신 경우에는 약을 드셨어도 또다시 이제 머리가 아파서 깨십니다. 그럴 때는 꼭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 오셔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OX 퀴즈를 통해서 두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OX 퀴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한 달씩 지속되는 두통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너무 길다. 네, 아주 긴데요. 보통은 3일 정도를 넘기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편두통이 만성으로 되신 분들은 정말 한 달 내내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한 달 내내 진통제를 드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절대 안 되나 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얼른 오셔야 돼요. 네. 2번, 두통도 유전이 된다? 네,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시게 되면 항상 가족력을 물어봅니다. 두통이 있으신 부모님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두통이 있으실 가능성이 사실 없는 경우보다 한 1.5배 이상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3번, 생리가 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도 심해요. 그러면 생리 관련 편두통이 있으신 건데 생리하실 때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시면서 두통이 발생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 관련 편두통이라고 또 따로 진단명도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생리 때문에 두통이 항상 오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놔두지 마시고 힘드시면 오셔서 그냥 진료 받으시고 약 드시면 굉장히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치료를 받으면 네. 후에도 계속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지십니다. 그럼 가야겠네요. 네. 4번, 기온 변화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네,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이 좋거나 아니면 날이 흐리거나 이러면서 빛의 영향이라든지 기압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편두통이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 또 네. 심하잖아요. 네. 흐렸다 맑았다 더웠다 추웠다. 힘들어요. 5번, 카페인 때문에 두통에 시달릴 수 있다. 네, 시달리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한 잔 정도의 카페인은 몸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잔 이상을 드시게 되시면은 두통이 이제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카페인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시고 또 카페인을 안 드시는 날에 또 카페인 유발 두통이 또 생기시기도 하고 이런 식의 카페인으로 인한 두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먹을 때 아니면 안 먹을 때 두통이 오시면 한번 병원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카페인을 안 먹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 머리가 아픈 것도 제가 네. 중독이라는 맞아요. 증거인가요? 카페인으로 인한 두통이에요. 네. 끊어야겠네요, 역시. 굳이 안 끊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많이 너무 심하시고 두통 때문에 커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오셔야 돼요. 그때는 약을 좀 드셔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 6번, 두통이 약하게 왔을 때 바로 약을 먹는 것보다 최대한 참아보고 먹는 게 나은가요? 이것은
세모입니다. 이 두통이 약하게 오신 경우가 우선은 만성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조금은 참으셨다가 약을 좀 드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근데 두통이 잦지 않으셨던 분들은 굳이 참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빈번하지 않아서 진통제를 잘 안 드셨던 분들은 굳이 참지 마시고 좀 드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통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두통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통은 우선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성 두통은 다른 특별한 질환 없이 뇌 기능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편두통, 긴장성 두통, 3차 자율신경 두통 등이 여기 속하고요. 이제 2차성 두통인 경우에는 두통을 일으킬 만한 명확한 다른 질환이 있으시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를 2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외상으로 인한 두통, 뇌염 같은 감염 질환으로 인한 두통, 아니면 뇌출혈이나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 이런 것들이 2차성 두통에 속합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두통은 CT나 MRI가 꼭 필요하다 하는 두통이 있나요? 내가 한 번도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굉장히 심한 두통이 갑자기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 않는 경우는 꼭 병원에 방문해 주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시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두통도 병원에 꼭 오셔야 합니다. 또 50세 이상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이 있으신 경우에도 꼭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좀 내가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면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게 환자분들은 아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살고자 하는 의지가 흔히들 찾는 타이레놀이나 개보린 같은 진통제들이 안 듣는 두통도 있나요? 저는 두통이 잦아가지고 네. 좀 진통제를 네. 자주 많이 먹는데 괜찮은 걸까요? 이 약국에서 사시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두통은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는 트립탄 제제를 써야 좋아지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우리가 이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한 달에 8번 이상 드시게 되면 이 두통이 약물 과용 두통이나 아니면 만성 두통으로 이행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자주 진통제를 먹는 것 같다 그러시면 병원에 꼭 오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땡땡 퀵 해가지고 효과 빠른 진통제로 시중에 많이 보이잖아요. 네네. 이게 일반 진통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빠른 만큼 부작용이 더 큰지 좀 궁금해요. 이제 예전에는 두통을 좀 빨리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얼곳이라는 제제랑 카페인을 좀 섞어서 썼던 두통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많이들 쓰셨는데 사실 이제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제제들을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약물에 대한 의존도도 올라가시고 두통도 만성으로 이행되시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에는 권유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진통제 먹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진통제가 듣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어떤 진통제를 먹어도 자꾸 먹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럼 병원에는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있어서 환자분한테 맞는 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통이 왔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완화법이 있을까요? 우선 두통이 오셨을 때는 빛을 차단하시거나 좀 이제 안정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잠을 주무시는 것도 좋고요. 또는 이제 목 긴장을 풀 수 있는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다들 타이핑을 하시고 계속 핸드폰을 하시면서 자세가 망가져 계신데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고 근막 통증 증후군이 심해지시면 긴장성 두통으로 이행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목 근육에 섬유화가 일어나시게 되면 그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후두부 신경 같은 신경들이 자극이 되시면서 두통이 심해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세를 좀 바르게 유지하려고 해주시면서 어깨를 펴시고 스트레칭을 유지해 주시면 두통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두통에 좋은 음식으로는 페퍼민트 차가 있는데요. 이 페퍼민트 차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우리 근육에 진정작용을 시켜줘서 긴장성 두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커피 대신 이제 페퍼민트 차를 마시는 것이 좋겠네요. 좋죠. 두통 때문에 보톡스를 맞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두통으로 병원에 찾아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 두통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양상을 파악한 다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편두통, 긴장성 두통, 3차 자율신경통 이 모두가 다 1차성 두통이지만 치료 약물과 치료 방법은 다 다릅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만성 편두통 3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유지되는 경우 보톡스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CGRP 항체 주사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발전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계속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톡스는 솔직히 미용 목적으로 많이 맞잖아요. 근데 이 보톡스가 정말 노벨상급이에요. 그래서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두통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써보니까 드라마틱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두통으로 고생 중인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두통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은 진통제에 의존하시거나 삶의 질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주십시오. 두통이 없는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통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 안 되는 이유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용한 주제로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